반갑습니다. 우리 고대국가 신라의 위치를 찾아서 제3편입니다. 이미 앞에서 1편과 2편을 통해서 신라인들의 출발지와 경과지를 살펴보면서 신라족이 예족이고 감숙성 진시황 진나라를 출발하여 동쪽으로 오면서 하북성 연나라를 거친 것까지 확인하였습니다. 이제는 신라가 옮겨와 정착하는 단계 및 그 위치에 대하여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라 정착지 관련하는 사항은 낙랑과 옥저 그리고 흉노와의 관계입니다. 다음에 낙랑과 옥저에 대하여 살펴보고 이번에는 흉노와의 관계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라가 흉노와 관계가 있다는 사실은 진나라, 연나라, 낙랑과의 관계보다는 그래도 많이 알려진 편입니다. 그것은 그동안의 많은 제야사학자 연구자들의 공로에 의한 KBS 역사 스페셜 프로그램 방영의 결과입니다. 사실 흉노족 관계는 이전부터 여러 비문에 의하여 인식하고 있었던 사항이지만 사서 기록상에 명백히 기록된 진시황 진나라 출신과 연나라 탁수지방 경과사항을 그들의 논리인 한반도 경주 논리에 맞지 않으므로 모두 역사에 반영시키지 않은 채 해방 후 수십 년간 침묵을 해온 것인데 주류 강단사학계를 비판하는 제야사학자들에 의하여 그동안 제기된 사항을 방송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까지이고 흉노사항을 밝힌 방송조차도 단지 이것에만 머물고 신라의 원래 출신 지역인 진나라, 경과지인 연나라와의 관계에 대하여는 더 이상 언급이 없었습니다. 분명히 흉노를 밝힌 여러 묘비에 흉노와의 관계는 물론 진나라의 소금천시 관계가 명백히 기록되어 있고 이 소금천시가 진나라와 관계가 있으며 이 진나라의 소금천시가 신라와 관계가 있다는 이러한 사항이 수많은 중국 정사 기록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에 대하여는 침묵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신라가 단지 흉노족과의 관계만 있으면 생뚱맞으나 신라와 흉노가 모두 진나라 인근 지역에서 같이 있었던 관계로 흉노의 관계가 발생하였다는 것이 더욱 설득력이 있거나 확실한 근거가 되는데도 그저 흉노와의 엉뚱한 교류가 있는 것으로 한 채 그만두고 있는 것입니다. 신라와의 관계에서 굳이 흉노 관계를 설정하여 설명하는 이유가 이것이기도 한데요. 명확히 단정짓자면 한반도와는 머나먼 그리고 문화도 생소한 북방민족 흉노가 한반도 구석 경주지방에 온 것도 그렇고 갑자기 왕족이 되어 왕위를 세습한다는 것이 상식적인가요? 이는 원래 같은 지역인 진나라 지역에서 같이 살던 같은 문화권이었기에 이곳에서 이주한 산동성 신라와 더불어 한반도 신라에 찾아가 세력을 잡고 문화를 남기는 것입니다. 즉 흉노족이 신라에 온 것은 이전에 같이 살았던 친연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누락시키거나 침묵하면 역사 왜곡이자 조작입니다. 흉노는 신라와 같은 지역에서 있었기에 친연성이 있어서 찾아와서 세력을 떨칠 수 있었던 것이기에 신라에 있어 흉노의 관계는 바로 이전의 진나라 관계와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라가 경과지인 연나라 지방에 들린 것도 이곳 연나라 지역이 흉노족 범위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진나라, 연나라는 흉노와 그리고 역으로 흉노는 진나라와 연나라와의 관련성이 입증된다는 점을 염두에 두시고 신라와 흉노와의 관계를 살펴보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문무왕 비문 투제천지운 전지력 제15대조 성안왕 김은문 묘비 신라의 태조 성원왕 진철대사 비문 계린김씨 시조 성원왕
대당 고김씨 부인 묘명 태상 천자께서 나라를 태평하게 하시고 집안을 여시어 드러내셨으니 이를 소호시 금천이라 하는데, 이분이 바로 우리가 받은 성씨의 세조이시다. 먼 조상의 이름은 일제이시니 흉노조정에 몸담고 계시다가 서안에 투항하시어 무제에게서 벼슬 하시었다. 이렇게 신라는 명백하게 신라가 출발한 것으로 여러 사서에 명백히 기록된 진나라가 있었던 지역에 같이 있었던 흉노족을 또한 그들의 특히 김씨 계열의 조상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신라가 진나라의 후예로서 이곳 지방에서 유래한 증거도 되는 것입니다. 신라는 전통적으로 박, 석, 김, 씨족이 처음에는 한동안 왕을 번갈아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박씨는 시조가 박격거세로 사저 기록상 조선의 유민들이 육촌을 이루고 살고 있었는데 이곳에 나중에 나타난 것이 박격거세입니다. 이때 조선이 어디인가가 신라의 위치와도 관련이 되지요. 주류 강단사학계의 비정대로 한반도 평양이라면 이 박격거세의 조선 유민의 조선에 의한 신라는 경상도가 맞을 수도 있지만, 만약 본인이 이번 연구 결과에서 확인한 바에 의하여 현재 설명하고자 하는 바와 같이 신라가 한반도가 아닌 산동성이라면 이 조선 즉 고조선의 위치도 이 산동성 내지는 그 북쪽의 하북성이 될 것입니다. 역으로 신라가 출발하였다는 고조선의 위치가 한반도가 아닌 하북성이라면 여기서 출발한 신라도 한반도가 아닌 것이 되겠지요. 하지만 이미 앞에서 설명하였듯이 조선 즉 고조선의 위치의 척도인 연나라 위치, 연진장성의 위치, 진장성 위치의 척도인 갈석산의 위치에 의하면 고조선의 위치가 한반도 평양이 아니고 하북성이기 때문에 신라 박격거세의 신라의 유민에서 고조선은 하북성이 되고 여기에서 출발한 신라도 이 인근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만에 의한다면 별 증명이 되지 않겠지요. 그 이후 수많은 사항이 이를 입증하고 있는데 이 수많은 사항 중에 결정적인 많은 사항을 현재 확인하려는 것입니다. 신라가 박, 석, 김, 삼성이 왕을 번갈아 하는 가운데 최초의 김씨왕은 김씨의 시조인 김할지의 6대손으로 알려져 있는데 서기 262년에 즉위한 13대 미추왕이고 이후 김씨가 단독으로 세습되는 때가 서기 356년에 즉위한 17대 내무랑으로서 김할지의 8대손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살펴본 바대로 신라 문무왕 비문, 문무왕의 동생 김인문 묘비문, 진철대사비, 대당 고김씨 부인 묘비명 등의 신라 왕족 김씨가 투 김일제의 후손이고 이 투 김일제는 소 김천씨의 후손이라고 하여 신라족 특히 왕족 김씨가 투 김일제의 후손이라는 사실을 확실히 표명하고 있다는 것은 기록에는 명확히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당시 신라인 특히 왕족인 김씨는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이를 대내외적으로 표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들은 흉노족의 후예라고 직접적으로 밝히지 않고 단지 투와 투의 자손인 성환왕의 후예라고 하고 있지만 이들이 조상이라는 성환왕은 김할지가 분명하고 김할지의 손조인 투는 바로 한나라의 때의 김일제가 명확하고 이 투 김일제는 한나라 때 흉노족 왕자였다가 한나라로 잡혀온 흉노인이라는 것이 명확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흉노인이 한나라에 들어와 투라는 버섯까지 얻고 살았으면 한나라 사람이 된 것이나 마찬가지이고 그의 후손 중에 한 사람인 김할지가 신라로 들어왔고 그의 후손이 왕족이 되었다면 흉노족과의 연계성이 없는 것이지 모르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이것이 전부이면 피는 후손이지만
흉노족과의 관련성이 없다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들 비문들을 보면 그들의 조상인 투기밀제가 흉노족이었다가 한나라에 투항하였다는 사실과 소금천씨를 모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이러한 사실을 대외적으로 표명할 만큼 내세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신라 및 신라의 왕족이 이것만으로도 흉노족과의 연관성이 충분할 수 있지만, 더욱 놀라운 사실은 이들 흉노족으로 한나라에 투항한 이들이 한나라 사람화 한 것이 아니라 흉노족으로서의 특성을 그대로 나타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이와 같이 인식하고 표명한 것은 물론이고, 그들의 김씨 왕조 세습과 동시에 형성된 무덤인 경주 대능원의 무덤을 보면 지금의 중국 서북부 지방으로서 이전에 진나라의 인근과 서쪽 그리고 북쪽의 전부가 이전의 흉노족의 본거지로서 이곳인 지금의 카자흐스탄과 키르기스스탄, 우즈베키스탄 등에서 발굴된 무덤 양식과 똑같은 것으로서 이는 우리나라 고구려 및 백제 등은 물론 이 지역을 제외하고는 신라의 대능원 무덤밖에는 없는 독특한 양식인 수혈식 적석 목갑분과 부장품인 금감 등은 이곳밖에는 연관성이 없는 것이 절대적으로 흉노족과의 연관성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현재 신라가 흉노족과의 관계가 있다는 것에 대하여 거부감을 보이는 있는 것은 절대적으로 그동안 중국 측에 의한 흉노족에 대한 왜곡 인식을 바탕으로 한 것입니다. 사실 흉노족은 유목민족이지만 나름 상당한 문명을 가지고 있었고, 비록 나중에는 정복당하고 밀려 옮기었지만 한동안 오랫동안 한나라 등 중국 민족을 압박하여 절대 우위에 서서 막대한 조공을 바치게 하는가 하면 이후 서쪽으로 밀려 유럽 쪽으로 가서는 로마 제국을 멸망케 하는 원인이 되기도 한 훈족이었던 것입니다. 현재의 흉노족에 대한 거부감이 전적으로 왜곡된 중국 측에 의하여 조성된 잘못된 인식이라는 증거는 당시 신라인들은 흉노족의 후손임을 자랑스럽게 표명하였다는 것에서 절대적으로 당시 신라인들은 흉노족을 지금과 같은 인식으로 생각하지 않았다는 강력하고 유일한 증거인 것입니다. 선조는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는 것을 후손이 수치스럽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동안 KBS 역사 스페셜에서 이러한 흉노족 관련 사실을 방영함에 있어서 신라의 경지우 김씨 문종은 반발하였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를 반신반의하였는데, 이런 반발과 반신반의에 대하여 신라가 진나라 계열이라는 사실이 더 놀랍고 새로운 사실일 수도 있는 것이지만, 이는 사서 기록에 의한 명백한 사항인데도 그동안 KBS 역사 스페셜은 물론 수많은 학자들이 이를 고의로 무시하거나 고의로 외면하거나 무지로 몰랐던 것입니다. 그러나 명백히 사서 기록과 객관적이고도 합리적인 논리에 의하여 확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항은 앞으로 살펴볼 신라인의 이동 과정과 건국 과정 그리고 건국 위치와 관련되어 더욱 입증이 되거나 논란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신라인은 스스로 소 김천씨 즉 진나라와 똑같은 조상을 모셨고, 이후 세습 왕조인 김씨의 경우 스스로 흉노족인 투기밀제의 후손인 성원왕인 김할지의 후예라고 인식하는가 하면 중국 정서와 삼국사기, 삼국유사는 소 김천씨와의 연관성 및 진나라와의 연관성을 명백히 나타내고 있는 반면, 흉노족과의 연관성에 대하여는 모두 침묵을 하고 외면을 하는 반면, 신라인 스스로는 이를 완벽히 인식하고 공표하고 있는 것을 사서가 외면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소 김천씨 즉 진나라와의 연관성은
사실로 받아들이고 흉노족과의 연관성은 사실로 받아들이지 말아야 할까요? 지금까지 살펴본 자료와 그동안 밝혀진 사실에 의하면 두 김일제의 7대 자손이 성원왕인데 이가 바로 김할지이고 문무왕의 15대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라인들은 김씨의 경우 위에 소 김천씨는 물론 흉노 김일제가 그들의 선주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나타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일제 식민사학자들과 이를 추종하는 주류 강단사학계는 그들의 기본 논리인 한반도 고착화에 따라 이러한 사실을 기록으로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사실화하지 않았고 이후 이러한 사실들이 밝혀지자 현재 주류 강단사학계는 단지 경주의 대능원의 무던 양식과 부장품이 북방 민족과의 친연성 즉 전래성만 인정하는 것에 그치고 신라인 특히 김씨 왕조의 선조들이 이러한 사료나 유적 유물에 의한 경로에는 침묵하고 있습니다. 전문가인 학자로서 도대체가 연구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자기들의 논리인 한반도 고착화 논리에 반하는 사실이고 이렇게 될 경우 자기들의 논리가 깨질까 두려워서입니다. 다른 결론, 즉 본 필자와는 반대의 결론을 내놓더라도 본 필자와 같은 연구를 한 후 이를 반증함으로써 본 필자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주장에 대하여 이러한 주장이 다시는 없도록 입증하여야 할 것인데도 불구하고 본 필자와 같은 사회비 유사학자가 이러한 주장을 하는 것은 전문가요 학자인 주류 강단사학계의 책임이자 잘못인 것입니다. 특히 분명한 사실은 과거 시절은 물론이고 더군다나 고대 시대에 있어서 무덤 양식은 지독한 것입니다. 이것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우리 주류 강단사학계는 너무나도 당연한 사실이거나 기록에 명확히 있는 사실을 무시한 채 역사를 논하는 경우가 너무도 많습니다. 결론적으로 무덤 양식은 해당 문화 전파만이 아니라 절대로 해당 사람이 아니고는 사용하지 않는 지독한 문화 풍습입니다. 일본의 경우에도 일본 열도에 질비한 한반도 무덤 양식은 직접 해당 사람들이 대거 건너가서 세력을 형성화했다는 사실을 절대적으로 증거하는 것입니다. 물론 일부 주류 강단사학계에서도 현재에는 주류 강단사학계의 낙랑군 평양설에서는 벗어나지 못한 채 평양의 낙랑군이 서기 313년 고구려에게 멸망당하자 이들이 경주지방 신라로 내려가 북방계 대형 고분문화를 이루고 낙랑 관련 유물이 형성되었다고 하여 평양 낙랑군과 신라와의 연관성을 이제 어쩔 수 없이 겨우 일부 인정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것은 이러한 유적 유물과 그리고 본인이 이번 연구에서 제기한 바와 같이 이미 일부 설명하였고 앞으로 설명하겠지만 여러 사서상에 신라의 낙랑과의 연계성 기록을 지금까지는 고의로 회피하다가 이제 겨우 인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일부 그것도 절름발이 인정도 아니라 오히려 더 심한 왜곡을 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온전한 역사 정립이 아닌 것은 모두 더 심한 왜곡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이는 절름발이 내지는 잘못된 연관 맺기인 것입니다. 이는 왜곡에서 벗어나지 않은 채 그 왜곡의 굴레 안에서 설정을 함으로써 또 다른 왜곡을 하는 것입니다. 즉 원초적으로 한반도 평양에는 낙랑군도 없었고 더군다나 낙랑군은 서기 313년 고구려에게 멸망당하지도 않았습니다. 이렇듯이 이때 멸망한 한반도 평양의 낙랑군에 있던 이들이 경주 신라로 내려갔다는 설정도 소설인 것입니다. 이는 이전에 왜곡하여 설정한 고조선 평양설에 의한 조선 유민이 경상도 경주에 와서 육촌을 형성하여 거주한 사실을 계속하는 왜곡인 것입니다. 더군다나 사서기록상 신라로 망명한 집단은
한나라 군현이 아닌 주류 강단사학계가 함경도 옥저지방에 있는 것으로 비정하는 최씨 낙랑국이고, 그 시기도 서기 313년이 아니라 서기 37년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이 이루어진 곳은 한반도가 아니라 산동성의 신라와 최씨 낙랑국인 것입니다. 그들의 당초 비정이 틀린 것에다가 다시 맞춘 것입니다. 소위 말해서 짜깁기 한 것입니다. 이것은 제대로 된 학문이 아닙니다. 그런데 현재 주류 강단사학계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존의 교리인 한반도 평양서를 수정하거나 부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낙랑과 신라와의 연관성은 겨우 인정한 것입니다. 하지만 평양의 한나라 군현 낙랑군과 경주 신라와의 연관짓기는 기존의 왜곡된 역사관에 의한 것입니다. 경주 신라에게 영향을 준 것은 당초 신라의 선조들이 북방민족으로서 소 김천씨를 모셨던 하서 회랑에서 이동하여 하북성 북부 탁수지방으로 온 다음인 신라 건국 시점인 기원전 57년경 이곳에서 한 부류는 이미 산동성 남옥적 지방으로 내려가 신라를 건국하는 한편, 다른 부류가 요령성을 거친 다음 한반도 평양을 거쳐 경주로 내려간 경로 그대로 흉노 출신 김일제의 후손들이 신나라가 망한 서기 23년에 이어 서기 25년 광무제의 후한이 들어서자 정치적 보복을 피해 망명길을 선택해 이전의 신라 선조와 마찬가지로 한 부류는 그대로 산동성 신라에 남고, 다른 한 부류는 이전 선조들 그대로 요령성을 거친 다음 서기 25년에서 서기 64년에 걸쳐 한반도 평양을 거쳐 김할지가 등장하는 서기 65년에 경주에 정착한 채 이후 김씨 왕세습이 일어나는 내무랑이 즉위하는 서기 356년에 북방식 대형 고분과 유물을 만들어 남긴 것입니다. 즉, 두 번에 걸친 신라인들의 한반도 경주로 가는 경로에 한반도 평양이 있었을 뿐인 것입니다. 그동안 한반도 평양 및 낙랑 유적 유물에 대하여 논란이 많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물론 주류 강단사학계는 이 평양과 낙랑 유적 유물을 그들의 신조인 낙랑군 평양설에 의하여 한나라 군현이 여기에 있었던 위만조선을 멸하고 한나라 군현을 선취했고요. 여기서 발굴되는 모든 것은 한나라 군현인 낙랑군의 것이라고 하였고, 아직도 그렇게 주장하는 것이 대세입니다. 하지만 이에 대하여 이를 비판하는 비주류 강단사학계와 제하민족사학계에서는 이 평양과 낙랑 유적에 대하여 일제 및 현재 주류 강단사학계의 한나라의 군현 낙랑군에 대한 문헌학적 그리고 고고학적 유적 유물에 대하여 비판을 하며, 이를 부정한 채 문헌학적 근거는 물론 특히 유적 유물에 대하여 한나라 군현 낙랑이라는 것에 대하여 비판하며, 이를 자체적인 발전 및 오히려 문헌학적인 최씨 낙랑국의 것이라고 주장해 왔었습니다. 그러나 신라의 흉노적 관계, 즉 이 설명에서 밝히는 두 김일제 흉노족의 신라 경주 김씨 왕조와의 연관성에 의한 문헌학적 자료 제에서 고고학적 친연성, 즉 경주에서 발굴된 대형 북방 유목민족 계통 고분 및 금관을 비롯한 기마 인물형 토기상의 동복인 구리솥, 금제 장식품의 누궁기법의 북방 민족기법 확인, 김씨 신라 왕족의 투 김일제와의 연관성 묘비 발견 등으로 인하여 신라의 북방 민족 연관성이 밝혀지고 있는 한편, 평양 낙랑 유적에서 발굴된 북방식 복각분 무덤과 그동안 한나라 낙랑군 유물로 정하였던 여기서 발굴된 유물인 낙랑 금제교구의 기법이 경주 대능원의 금제기고리 기법과 동일한 것으로, 이는 확인 결과 북방민족 흉노족 기법으로 확인되었고, 평양에서 발굴된 동물 모양 장신구가
흉노족 유물과 똑같은 상황 등에 의하여 북방 흉노와 평양 낭랑 그리고 경주의 연관성이 입증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류 강단사학계는 이 글에서 밝히는 여러 소 김천시 내지는 흉노 귀밀죄와의 관련성에 대하여는 언급하거나 정립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그들의 논리에 어긋나기 때문입니다. 신라인들이 조선의 유민이라고 했으니 한반도 평양지방의 고조선이 멸망하면서 여기에서 경주지방으로 내려와 신라를 건국한 것으로 하는 것에 배치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국민들에게 그리고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교과서상에 명백히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명백히 기록되고 명백히 나타나 있는 소 김천시, 진나라, 연나라, 역수, 흉노 기밀제, 북방계 묘제와 관련 유물 여부는 전혀 이들에게는 상관없는 일인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것, 즉 일제 식민사학과 이를 그대로 추정하여 따르는 주류 강단사학계가 흐트려 놓았거나 맞추지 않고 내팽개 쳐놓은 퍼즐 아닌 퍼즐 조각을 제대로 붙여놓으면 신라인의 한반도 경주 정착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류 강단사학계는 부정하거나 그 의미를 축소합니다. 자기들 논리에 배치되기 때문입니다. 한반도 경주의 북방계 무덤과 부장품은 문화가 전파되거나 풍습이 전해져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북방 민족 사람이 이곳으로 직접 와서 조성한 것이 확실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신라의 흉노족과의 관계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다음에는 신라 제4편 신라가 건국된 곳으로 기록되어져 있는 낭랑과 옥조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